예,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제 우리 증시가 반등했기 때문에요. 미국도 이제 전일 하락에서 조금 반등세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장전에 봤을 때 초반에는 조금 상승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빠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이틀째 한마디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1000포인트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다우가 80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S&P 500이 3% 하락을 했고요. 다우지수도 3%, 나스닥도 한 2.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러셀 2000도 중소형주로 돼 있는데요. 러셀 2000도 3% 떨어졌고요. 오늘은 금값도 그동안 워낙 많이 달려서 그런가요? 금값도 오늘은 좀 차익이 많이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가격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많이 빠진 하루였죠. 채권 값만 오늘 좀 오른 하루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초반엔 좀 반등을 시도했는데요. 반등의 힘이 미약한 데다가 미국 동부 시간을 보면 1시 점심시간에 우리 거의 중간 지나가면서 CDC라고 여러분 요즘 많이 뉴스 들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이죠. 예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들어볼 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나 좀 가끔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의 목소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단계에서 워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53명이 늘어났고 미국 내도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 각자대로, 기업은 기업 각자대로 각 기업마다 그리고 학교도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즉 학교나 기업 이런 거 모두 이제 클로즈, 이제 학교 같은 경우 휴교 이런 것들에 대비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휴교를 하려면 뭐 가정들 준비하지만 학교 당국에서도 그걸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것 대신에 요즘 말로 보면 온라인으로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도 이제 뭐 혹시 있을 일 대비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정제나 마스크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독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서 지금 미국 주식 좋다, 뭐 얘기하고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이제 멀지 않았다 얘기했지만 그건 이제 대통령의 얘기고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뉴욕 주시장 전체에서 보면은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8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이 오늘 다 많이 떨어진 하루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10% 하락을 52주 고점 대비 10% 하락을 흔히 얘기해서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조정을 10%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10% 이상 하락한 것들이 속출했습니다. 디즈니가 고점 대비 15% 오늘 하락됐고요. 고점 대비입니다. 인텔도 13%가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도 11%가 되겠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국 증시를 끌고 왔던 것이 두 개가 있죠. 작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한 9월, 10월까지 이끌었고요. 그 이후에는 애플이 끌고 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전반적인 이런 주도주가 조정이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시티그룹도 13%가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S&P 500이 50일선 이하로 마감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틀째 당연히 들어갔고요. 100일선도 하락했는데요. 이거는 작년 10월 10일 이후 처음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0일 이하 들어간 건 너무나 많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산업재, 반도체, 여기 표현된 건 전부 다입니다.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바이오까지 다 50일선 넘어갔고요. 내려갔고요. 100일선까지 이탈한 것이 이제 금융과 러셀 2000입니다. 사실 51선과 100일선보다 미국에서는 워낙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기술적인 거를 별로 중시 안 하지만 200일선은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200일선은 뭐 경기선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200일선이란 건 얼추 약간 다르지만 200일선이란 건 거의 지금 거래일수로 보기 때문에 1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선이 이동 평균선 하향한 게 은행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다우 운송 지수를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다우 운송 지수는 예전부터 어떤 주시장의 선행 지표라고들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4%가 넘게 하락하면서 결국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지표 내 아니면 가격 논리가 되겠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주시장에 더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닝 스카우트 기준으로는 1분기 실적 전망이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습니다. 마이너스 0.07%입니다. 오늘 현재 전망 분석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월 초 2.5%였는데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거죠. 레피니티브의 실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 10월에 8.9% 이익 증가했는데요. 금년 1월에 6.3%로 내려갔고 지난 금요일에 3.2%였는데 오늘 현재 3.0%로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바로 이것들이 실제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나와 있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주시장의 물론 급락의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미국 국채 이제 10년물과 3년물이 이제 역전되면서 소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래 공포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지난해 우리 그런 얘기한 게 이제 지난해 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시그널이 나면 다는 아니지만 과거에 한 뭐 1년 반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네네. 잊어먹을 만했는데 다시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면은요. 지금 종가로 보면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1.35%로 네. 끝났을 겁니다만 장중에 보면 이게 1.1까지 이하로 가서 1.309를 찍은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내려갔거든요. 이 10년물 금리가 이 정도 간 거는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랑 이번 주 초에 30년물이 최저로 갔는데 이제 10년물도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이 그림은 10년물과 3개월의 차이거든요. 바로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예. 물론 10년물과 2년물이 더 중요하지만 요즘 미국에서는 3개월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다시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수익률 곡선이 평탄화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장 상황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물론 앞서 대통령도 얘기했고 백악관의 오늘 레리 코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바이러스가 통제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희망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좋다 뭐 얘기하고 있고 심각하게 좀 진중하게 보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매수 기회라는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정부 관료의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일단 전문가 금융기관의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메이드 트러스트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자가 이제 투매할 때 사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사람 얘기는 아직 투매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몬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인데요. 자신에는 지금 10%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 추가 매수를 안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들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과매도 국면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리안츠 엘 에리언하면 또 워낙 유명한 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하락 국면에서 매수 기회를 섣불리 찾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어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후의 조정, 단순한 펀더멘탈의 조정 이 정도 갖고는 떨어진 걸 사도 되는데요. 지금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당장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악영향이 아직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떨어졌다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말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는 뭐 워낙 대표적인 긍정론자이긴 한데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1948년 이후의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3% 이상 고점 대비 하락하고요. 리세션이 아닌 시기였고요. 미국의 PMI가 제조업 PMI가 50 이상일 경우에는 94% 확률로 6개월 후에 9.7%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는 좀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주요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 10%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꽤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 하락의 폭보다도 이제 기간이 이제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정의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조정의 기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쯤 벗어날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어저께지 반대를 했지만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 왔다, 뭐 회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나마 이제 선진국 시장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통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션 윌리엄스라는 투자 전략가가 정리한 조정의 과거의 통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는데요. 역사적 사실한 대여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정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주가 조정이 언제 올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왜 조정이 시작됐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란 얘기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조정이라는 것은 정말 자주 온다는 겁니다. 이 조정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52주 고점 대비 10% 하락을 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20% 이상하는 걸 약세장으로 얘기하는데요. 70년 동안요. S&P 500가 10% 조정은 37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37번이라는 거는 1.9년, 그러니까 1년 한 10개월마다 한 번씩 늘상 있었던 일이 되겠고요. 10%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6% 정도, 지금이 딱 이 정도거든요. 6% 하락 조정은 과거 10년 동안만도 13번이나 있었고요. 이건 평균 9.2개월마다 조정했다는 겁니다. 딱 보시면 지금 6% 이상 조정보던 것이 작년 8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상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라는 얘기 되겠고요. 이제 궁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 회복되느냐는 것인데, 바닥이 언제 회복되는 것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1950년 이후에 37번의 조정 중에 23번은 104일, 거래일수로 104일인데 달력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평균 3개월 반 정도의 바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는 기술이 발달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 발달되고 모바일도 영향 빨리 되니까 누구나 다 쉽게 주가 떨어지면 금방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1950년대 우리나라는 주시장이 알렸지만 예전에 아마 책 보신 분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주식을 팔리기 위해선 해외 가서는 텔렉스로 전보로 쳤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소식도 늦어지고 대응도 늦었는데 요즘 빨리 한다는 겁니다. 이전보다는 좀 빨라질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근거는 있는 거죠. 1984년 이전에는요. 22번, 11번, 즉 절반 정도는 162일에서 620일, 620일은 거의 1년 반이거든요. 그때 바닥이었는데 84년 이후에는 15번 중에 3번만 3개월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그럼 훨씬 빨리 조정이 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조정 시기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요. JP모건도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정 시기에는 웬만하면 포트폴리오 유지하라는 것이 가장 좋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잠시 주식을 팔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는 사고. 잠시 주식 팔고 변동성이 끝나면 다시 투자하겠다는 것은 안 좋은 결정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JP모건의 주장 시각이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이거는 흥미로운 건데요. 물론 이제 금도 있을 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에 대비한 최선의 선택은 오랫동안 검증된 배당주를 갖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기 조정 기회도 계속 돈은 받았다는 얘기 배당주 그걸로 버티면서 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전한 투자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떨어지면 다시 살 것 같지만 정작 사기 어렵다는 게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